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3참수의 비율관계 더불어서 4참수의 비율관계를 해볼 거고, 정답분의 활용은 제가 이제 여기 스터디룸을 1시간 더 빌릴 수 있나 봤는데 2시간밖에 없더라고요. 2시간. 2시간 해버리면 새벽 2시이기 때문에 저는 4참수의 비율관계까지만 하고 정답분의 활용은 다음에 찍어 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참수 비율관계는 다 보고 오셨죠? 그러면 4참수 비율관계 바로 갈 건데, 자, 4참수의 비율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비율관계냐? 3대1의 비율관계다. 3대1의 비율관계다. 라고 써있죠? 참고로 페이지는 이제 6페이지. 이제 페이지 수로 보면 6페이지고, 실제는 5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럼 3대1 비율관계가 있다. 이제 fx는 k에서 이제 3중근을 가진다고 쳤을 때, 이제 3대1 비율관계가 있다. 무슨 말이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밑에 비어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y는 k가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면, 여기 3중근, 여기 군 하나죠? 그러면은 극소에 대한 길이 b가 3대1이다라는 거예요. 3대1이다. 아하. 아시겠나요? 그래서 중요라고 써있는 거를 이제 예제로 들면서 한번 봅시다. 중요. 2차항과 1차항이 없을 때는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2차항과 1차항이 없을 때는 반드시 사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럼 얘도 아까 이 3차함수 비율관계에서도 봤다시피 상수항을 살짝 지워봅시다. 평행이동으로 봐주면 되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x세제곱 x-12 더하기 5는 y니까, 그러면 아이고 인수가 3개네. 그러면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녀석이네. 그러면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고 요렇게 나오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2가 되는 거고, 이때 y좌표는 5입니다. 이거는 3참수 비율관계에서 많이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구할 수 있다? 여기 극소에 대한 x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다. 몇 대 몇? 몇 대 몇? 3대1. 근의 개수만큼 비율관계 써주시면 됩니다. 3대1. 그럼 여기는 총 길이가 10인데 4로 나눴으니까 1등분 한 칸당 4고, 그러면 3이죠. 3만큼 앞으로 가면 9가 되죠. x는 9. 바로 나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예시는 이거고, 그래서 2차항과 1차항이 없을 때는 무조건 x세제곱으로 묶이니까 이때는 반드시 비율관계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미분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로. 쌤 미분해도 빠른데요? 미분 안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고집을 살짝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할 말 하겠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집이란 표현은 좀 센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좀 비율관계 쓰시면 빨라지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루트 2대1 비율관계인데요. 얘는 이제 중요를 보시면은 3차항과 1차항이 없을 때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써있죠. 일단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본다면 여기 기준으로, 자, 루트 2대 여기가 1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겠죠. 루트 2대 극소 1 요거라는 겁니다. 요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비율관계도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이제 3차항과 1차항이 없을 때죠.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더 기가 막힌 특성이 하나 나오죠. 자, 식을 한번 써보면요.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죠.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보자마자 우함수구나. 우함수구나. 솔직히 이 모양이 나와 있을 때, 만약에 3차항과 1차항이 없을 때라면 단순하게 근데 대칭성을 띌 때는 당연히 비율관계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3차항과 1차항이 없는 이런 함수라면 애초에 우함수니까 우함수 특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한번 문제 볼까요? 3차항과 1차항이 없을 때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자, 볼게요. y는 어떻게 볼까요?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빼기 1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뭐라고요? 상수항 어떻게 하라고요? 가리라고요. 가리면 얘만 볼 수 있죠?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 오케이 마이너스 1. 그럼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2 마이너스 2 0 0 2 마이너스 2 0 0 0에서는 접하면서 튕겨져 나가고, 마이너스 2와 2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모양이 나오겠구나. 아하. 그러면은 루트 2대 1을 써주시면 2를 루트 2로 나눠주면은 루트 2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2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2가 되고 이 길이는 2. 1대 루트 2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비율로도 써드릴게요. 왼쪽에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대 1. 동그라미는 비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 루트 2인데 이 루트 2에 해당하는 부분이 2니까 1에 해당하는 부분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자, 바로 문제 볼까요?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율관계들을 잘 쓰시면, 야무지게 잘 쓰시면 우리가 문제들을 아주 잘 빠르게 풀 수 있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3차원과 1차원이 없을 때에는 비율관계도 당연히 쓰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건 우함수일 수 있으니 우함수에 대한 조건도 잘 챙겨주시자 라는 겁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볼까요? 좋습니다. 볼까요? 그러면은 fx가, 자, 1번. 이제 페이지 1번입니다.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나와 있고, gx 불러볼까요? 내가 엄마 gx랑 다 했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fx랑 gx에 대해서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x 값에서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fx, gx 위에 있다. 값이 크다. 왜? y 값은 크면 클수록 위로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은 식 써주시면 되겠죠?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k가 2x 세제곱 더하기 10보다는 크다. 넘겨주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k 인데 그냥 k 넘기고 상수함수로 볼게요. 그래서 10-k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친구를 4차 함수로 보고 이 친구를 상수함수로 봤을 때 그러면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네. 근데 2차항과 1차항이 없네. 상수함까지 넘겨버렸네. 바로 쓰셔야겠죠. 바로 쓰셔야겠죠. 0, 4. 뭐 인수분해 해드릴까요? 인수분해 해드리면은 뭐 여기다 써볼까요? y는 x 세제곱 x 마이너스 4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 3개랑 1개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하하하하 x는 3이구나. 왜? 3대 1이니까. 그쵸? 4니까 3대 1이면 더 잘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고 항상 위에 써야 되니까 이 10-k가 이 밑쪽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밑쪽에. 그러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아래쪽에 있으니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y값 구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줄까요? 3 넣어줍시다. 그냥 3 넣어줘요. 그럼 3 넣어주면은 여기다 써볼게요. 3 넣어주면은 27. 글씨 너무 못생겼다. 27 미안. 여기다 씁시다. 3 넣어보면 27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3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7이구나. 얘가 뭐보다 커야 된다? 10-k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너무 공부했네. 그럼 k 넘기고 27 넘겨주면은 k가 37보다는 크다. 정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1번 문제까지 다 풀어낸 겁니다. 이거 언제 미분 다 하고 있습니까? 언제 미분하고? 언제 gx랑 fx 그리고? 자, fx랑 gx가 나와 있을 때 모르는 k 같은 애들이 있다면 웬만하면 한쪽으로 넘겨서 해석을 해주시고, 뭐 요것도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해석인데 모르겠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바로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실한 강사 멍멍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비율관계를 잘 쓰시면은 생각보다 빨리 풀린다. 네. 그래서 미분하는 그 수고를 덜 할 수도 있고, 이 비율관계가 있으면은 그래프로만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개추 수학2 미적분 1 정답분의 기하적 활용 참고라고 써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찍고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fx가 있고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문제. 이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만들었다기보단 변형이죠. 요거는 이런 문제 워낙 많으니까. 네, 아예 똑같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일단 웬만하면은 좀 하나라도 더 이렇게 의미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서 자꾸 숫자들을 막 조작하고, 그러니까 만들고 근데 이 숫자보단 여기 나을 것 같은데? 라면서 조직을 자꾸 해보고 막 그러면서 찾는데 얘는 정말 계산이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기분이 좋아요. 말하다가 문제를 다 써버렸는데, 그래서 fn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죠. 이렇게 나와있죠. 네. 그럼 일단 m을 구해야겠죠. 근데 봅시다. 정답분이잖아요. 정답분인데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이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정답분은 기하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x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싹 그어주시고, 얘는 또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t세제곱 t-4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예요. 다음에 얘를 한번 잘 봐요. x부터 x 플러스 4까지죠. 근데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수 분리해주고 수치 대입해주고 미분해주는 건데, 얘는 변수 분리도 안 해도 되고 수치 대입해서 0 되는 값 없고
다음에 미분하면은 안에 있는 값이 뒤집어지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사실 뒤집어질 정도는 아닌데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프를 해석합시다. 적분구간 길이가 4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분구간이 있다 치면 양수인 부분이랑 음수인 부분이 둘 다 들어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있다 쳐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인 부분이 포함이 되죠.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이 정적분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일대가 돼야죠. 최소이려면은 양수가 많이 포함되는 게 좋을까요? 음수가 많이 포함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음수가 많이 포함되는 게 좋을 테니까 음수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요 구간을 봤을 때 딱 적분 구간이 4죠. 길이가. 이게 최소구나.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x가 0부터 x가 4까지니까 정확하게 t죠. 그래서 x가 0부터 4까지. 그럼 x값이 0이구나. t가 맞는데 그냥 x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n 값이 몇이 된다? 0일 때 그러면 0부터 4까지 적분값이 최소가 된다. 왜? 음수만 포함하는 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제 의도입니다.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뭘 구해달래요? f1을 구해달래요. 자, 마지막이니까 좀 정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EBS도 데뷔하고 싶습니다. 네, 불러주실까요? 안 불러주겠죠, 당연히. 저는 강사 경험 2년도 없고 교사도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새벽이라서, 새벽은 아니고 밤이라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인데 dt 이렇게 나오겠죠. 정적분 해야죠. 뭐 어떡해요. 이건 공식도 못 쓰고. 자, 5분의 1 t 5제곱 빼기 t 4제곱 해주면은 1부터 5까지 계산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대박인 게 여기서 5를 넣어주시면은 5의 4제곱 되고 얘도 5의 4제곱이니까 5 넣으면 날라갑니다. 그래서 1만 넣어주시면 돼요. 빼기 1 넣어주시면 5분의 1 빼기 1이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 호호호호. 정답이 5분의 4가 정답이 됩니다. 재밌죠, 이 문제? 저도 만들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율관계에 대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비율관계에 대한 강의를 끝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솔직히 비율관계 안 써도 풀린 문제는 다 풀려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도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율관계를 알고 안 쓰는 거,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 안 쓰는 거랑 비율관계를 모르면서 그냥 안 쓰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율관계라는 게 결국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다 그래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학 2는 이제 내년에 듣는 분들이 계시면은 미적분 1이겠죠? 기말고사 범위가요, 중간고사 범위랑 다르게 그래프를 기깔나게 해석을 해야 제대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본 문제도 그래프 해석 안 하고 그거 막연하게 그냥 식으로 풀려고 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비율관계는 생각보다 더 유용하니까 그래프로 쓰면은 더더욱 유용해지니까 단순히 식으로 보지 말고 그래프로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내신 시험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율관계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4개였죠?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끝낼까요? 3차 함수, 4차 함수, 얘랑 대칭성 가지는 애. 자, 불러봅시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힘내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배고프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가 1대 1이다. 그쵸? 비율까지 써드릴게요. 1대 1이다. 이 1의 기준은 어디? 자, 극대, 변곡점, 극소, 다음에 여기서 상수함수 그었을 때, 여기서 상수함수 그었을 때,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보면 변곡점과 지나는 상수함수가 있을 때 루트 3대 1이다. 1 비율이 똑같으니까 연결도 지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4차 함수 3중근 가지면서 여기 하나 있을 때 극소 3대 1이다. 당연히 근데 뭐 말씀 안 드렸지만 혹시 몰라서 뒤집어져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뒤집어져 있을 때도 얘도 마찬가지고 뒤집어져 있어도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3대 1이니까 1대 3. 쌤 얘는 왜 3대 1이고 얘는 1대 3인가요? 얘 3중근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쵸? 혹시 몰라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그어보면은 접한다고 했을 때 몇 대면? 루트 3대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헷갈리십니다 많이들. 1대 루트 2 여기도 루트 2대 1 안 지우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만약에 근데 뭐 밑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는 대칭이니까 그냥 여기도 1대 1이겠죠. 그래서 1대 여기도 1이랑 겹치니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대칭성 이용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자, 여기까지고요. 자, 파란색 언제 쓴다? 1차항 없을 때. 빨간색 언제 쓴다? 2차항 없을 때. 얘는 언제? 3정근이 있을 때. 얘는 대칭성 뜰 때. 다시 말하면 얘는 2차항이랑 1차항 없을 때. 얘는 3차항이랑 1차항 없을 때. 뭐로도 많이 쓴다? 우함수.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딱 12시가 됐네요. 저는 이제 가봐야 됩니다. 돈을 낸 시간이 다 끝났거든요. 정적분의 활용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피드백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병주의 개추 수학2 비율관계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